안녕하세요. 샹이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챕터 5번째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갑작스러운 시험. 지하 문을 연 사람은 보스였다. 아이들은 보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방이었다. 방 한쪽엔 베일이 쳐져 있었고 가운데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몇 개씩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나무로 만든 컴퍼스와 널쩍한 막대기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보스가 아이들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곧이어 베일 뒤에서 위험있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세 아이가 서로 얼굴만 보고 머뭇거리자 보스가 다그쳤다. 지금 다이몬께서 물으신다. 어서 대답해! 혜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답했다. 아시아에 있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를 만나 수학을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보스 선생님, 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세요. 예, 스승님. 보스는 베일을 향해 머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했다. 보스는 곧 거칠고 두꺼운 종이를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종이에는 3개의 선분이 그려져 있었다. 컴퍼스와 막대자로 주어진 세 선분의 길이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고 그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그 넓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어 볼지어다. 그대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지금부터 자와 컴퍼스로 세 선분의 길이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고 그 삼각형의 각 변에 의한 정사각형을 그려 가장 큰 정사각형과 작은 2개의 정사각형 사이의 넓이 관계를 밝혀내라. 길이를 똑같이 그리려면 눈금자가 있어야 했다. 막대자는 눈금이 없는 직선만을 그릴 수 있는 자였다. 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생각도 못한 혜지가 일어섰다. 보스 선생님, 선분의 길이를 재려면 눈금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금이 있는 자를 주세요. 눈금 있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분의 길이는 컴퍼스만 있으면 잴 수 있는 걸.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컴퍼스로 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누가 선분의 길이를 재려고 하던가? 선분의 길이와 같게 컴퍼스로 그리라고 했지. 보스에게 물었으나 베일 뒤에서 대답하고 나섰다. 그러나 생각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세 아이 모두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로 선분의 길이와 같게 삼각형을 그린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는데 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삼각형을 그려! 그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세민이가 곧 시험지에 선분 하나를 그렸다. 그 다음 컴퍼스로 선분 A의 길이를 재어 새로 그린 선분의 끝점에 대고 원을 그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혜지도 세민이와 같이 그리기 시작했다. 주철이도 하나의 선분을 자로 그리고 원도 그렸다. 그리고 선분 B를 자에 표시하여 새로 그린 선분의 끝점에 대고 약간 벌려 그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선분 C를 자에 표시하여 선분 A와 B 사이를 잇는데 선분의 길이가 짧았다. 주철이가 여러 번 고쳐 그리고 있을 때 세민이가 다 그렸다고 일어섰다. 곧이어 혜지도 일어났다. 내 이름은
세민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선분의 길이를 컴퍼스로 지어 삼각형을 그렸고, 특히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그 넓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척 잘했어. 그럼 내 이름은? 예, 혜지라고 합니다. 삼각형은 잘 그렸지만 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나타내야 하겠어. 보스 선생님, 이 두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세요. 보스는 세민이와 혜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혜지는 몇 번이나 주철이를 뒤돌아보았다. 주철이는 세민이와 혜지가 나가자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주철아, 정신 차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걸 풀고 나가야 혜지와 세민이가 집에 갈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야. 주철이는 자기 자신을 타일렀다. 그러고 나니 두근거리던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다. 차갑던 손도 따뜻해지고 흐릿했던 눈도 밝아졌다. 주철이는 다시 컴퍼스를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컴퍼스로 선분의 길이를 재어 삼각형을 그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주철이는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 생각해 보았다. 아, 바로 그것이다. 주철이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반직선을 그려 왼쪽 끝점을 A라 쓰고 주어진 선분 A의 길이를 컴퍼스로 재어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 선분과 원이 만나는 점을 B라 했다. 주어진 선분 B의 길이를 컴퍼스로 재어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주어진 선분 C도 컴퍼스로 재어 점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두 원이 만나는 점을 C라 썼다. 점 C와 A, 점 C와 B를 이으니 삼각형 ABC가 완성되었다. 변 AB의 연장선을 그려 변 AC의 길이를 컴퍼스로 잰 다음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만나는 점을 D라 했다. 그리고 컴퍼스를 그대로 옮겨 점 C와 점 D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만나는 점을 E라 했다. 점 DE와 EC를 이으니 정사각형 ADEC가 되었다. 좀 전에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 CFGB와 정사각형 BHIA를 그렸다. 주철이는 삼각형을 그렸지만 맞게 그려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각 CAB가 직각인 것 같아서 잘 모서리를 대어보았다. 직각이 틀림없었다. 주철이는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나갔다. 이제 정사각형들의 넓이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세민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어 칭찬까지 받았다. 주철이는 다시 세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선분 ABC에 찍힌 점에 따라 막대자로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선분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9칸이 되었고 선분 B의 정사각형은 16칸, 선분 C의 정사각형은 25칸이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큰 정사각형의 넓이 25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9와 16의 합과 같았다. 주철이는 세 개의 정사각형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냈다. 25는 9 더하기 16. C 곱하기 C는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 그때 베일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는 삼각형을 그려 정사각형의 관계를 잘 따졌지만 시간이 너무 걸렸어.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을 보고 제대로 삼겠다. 예? 문제를 하나 더 풀라고요? 가까스로 삼각형을 그렸는데 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니 주철이는 다시금 몸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온 혜진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철이가 나오지 않자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종종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보스가 빵을 주었으나 혜진은 받지 않았다. 빨리 타라. 어서 학교로 가자. 보스가 마차에 오르며 혜지에게 외쳤다. 혜지야, 어서 타. 언제까지 주철이 기다릴 거야? 세민이는 마차 안에서 빵을 먹으며 혜지에게 어서 타라고 손짓을 했다. 보스 선생님, 주철이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혜지가 보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혜지야, 주철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 못 풀어. 어서 타. 넌 친구도 모르는 나쁜. 저런 애를 여태껏 친구라고 생각했다니 혜진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주철이는 직선이 그려진 종이를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다. 직선에서 가운데 항을 찾으라는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가운데 항을 찾는 공식을 만들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다음 직선 위에 화살표는 6분의 5 첫 항과 2와 3분의 2 끝항의 가운데 항이노라. 1번 직선 위에서 가운데 항을 찾는 규칙, 공식을 찾을지어다. 2번 6분의 5와 2와 3분의 2의 가운데 항을 찾아 네모 안에 써 넣을지어다. 주철이는 6분의 5와 2와 3분의 2의 가운데 항을 먼저 찾기로 했다. 2와 3분의 2 빼기 6분의 5는 6분의 11이 되었다. 6분의 11을 2로 나누었더니 6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은 12분의 11이 되었다. 네모 속에 12분의 11을 써 넣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12분의 11이 1과 8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직선의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있었다. 틀린 게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틀린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할 것을 적어준 적이 있었다. 1.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만든다. 2. 단순하게 된 문제를 생각에 따라 푼다. 3. 처음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고 식으로 나타낸다. 4. 식을 수학적인 용어로 나타내어 공식으로 활용한다. 주철이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느라고 직선을 10칸으로 나누고 분수를 자연수로 고쳤다. 먼저 2에서 8까지의 가운데 항을 찾기로 했다. 8 빼기 2는 6이다. 6을 2로 나누었다. 3이 되었다. 그런데 3은 2와 8의 가운데 항이 아니었다. 2와 8의 가운데 항은 5이다. 그거야. 주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첫 항인 2를 더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더하기 3은 5가 되었다.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4와 8의 가운데 항도 찾아보았다. 6이었다. 주철이는 이제 간단한 식을 쓰고 수학적인 용어로 나타내 보았다. 8 빼기 2 나누기 2 더하기 2는 5. 끝항 빼기 첫항 나누기 2 더하기 첫항은 가운데 항. 바로 공식이 되었다. 주철이는 신이 나서 문제를 새로 발견한 공식대로 풀어보았다. 2와 3분의 2 빼기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는 1과 4분의 3이 되었다. 1과 4분의 3은 1과 8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직선에서 오른쪽에 갈 수 있었다. 주철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베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해. 잘 풀었어. 네 이름은?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학교로 가거라. 주철이는 아까부터 방 한쪽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혜지가 밖으로 나오는 주철이를 보고 쏜살같이 뛰어왔다. 풀었어? 응, 풀었어. 어서 마차를 타자. 우린 헤어져서는 안 돼. 혜지가 보스에게 빵을 달라고 해서 주철이 손에 쥐어주었다. 주철이는 배가 고팠지만 빵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세민이는 줄곧 주철이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주철이는 세민이의 눈길을 피해 밖을 내다보았다.
울창한 숲이 보였다. 숲 사이로 집이 군데군데 보였다. 마차는 좁고 비탈진 길을 덜커덩거리며 달렸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5번째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 삼각형, 사각형 그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작도합동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2학기 과정인데 아마 1학년 2학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때 배우는 과정인데 우리 주철이가 되게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거기에다가 이거 두 점 사이에 중점 가는 문제 있잖아요. 자, 그 문제도 굉장히 슬기롭게 잘 구해냈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드디어 피타고라스의 학교로 가게 되는 그런 현장을 또 한번 읽어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